누구나 자신의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을 외부로 꺼낼 수도 있으며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손에 달렸다. 안녕하세요. 텍스트 포텐셜입니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영화 프랑켄슈타인을 보고 오랜만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는데요. 제가 인생 영화 중 하나가 쉐이프 오브 워터라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에 대한 기대가 엄청 났기 때문에 보기도 전에 이 감독이 만드는 괴물 영화는 완전 다른 차원의 레벨일 거야 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공개된 작품을 다 보고 나니까 이렇게 높은 기대를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좋았습니다. 영화적 완성도는 물론 그 안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정들이 처음엔 눈송이처럼 떨어져 내리다가 점점 언덕을 굴러내려오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덮쳐오는 것이 아주 대단했어요. 영화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굉장한 경험을 하게 해준 작품입니다. 이런 영화야말로 아이맥스에서 봐야 되는데 싶은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영화를 보고 진한 여운을 느끼고 나니까 원작에 대한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원작에서도 프랑켄슈타인이 이런 사람일까? 이런 환경에서 자란 것일까? 괴물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다를까? 원작을 어떤 식으로 각색한 걸까? 궁금증이 계속 이어지니까 원작을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생각해보니까 누구나 프랑켄슈타인을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소설을 읽어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저도 포함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작을 읽고 천재 감독이 천재 작가의 소설을 어떻게 해석해서 영화로 만들었는지 세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프랑켄슈타인은 메리 W 셸리가 19살에 쓰기 시작해서 21살에 출간한 소설이에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힘이 넘치는 괴물 이야기를 썼다는 것도 대단한데 출간 연도가 무려 1818년도입니다. 아마 이 시대라면 자동으로 떠오를 모든 편견을 메리 셸리도 겪었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처음 유령 이야기가 생각난 이후 그 발상을 그대로 발전시켜 이렇게 완성도 있는 작품을 써냈다는 것이 무척 놀라웠어요. 그리고 현재에도 이런 1인칭의 이야기를 인물별로 나눠서 하는 게 조금은 새로운 구성으로 볼 수 있는데요.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그 시대에도 배의 선장과 빅터 박사 그리고 괴물의 입장에서 각각 1인칭 시점으로 전개를 해서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봐도 페이지 터너로 전혀 손색이 없고요. 폭풍 같은 감정 변화에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사건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결말에 이르게 되는 작품이라 서사 전개, 인물 변화, 장면 묘사, 대사까지 어느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 작품입니다. 완성도가 뛰어난 데다가 심리 묘사나 표현까지 군더더기 없는 문장들로 채워져서 읽다 보면 어느새 이 긴박한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가 함께 괴물에게 쫓기고 쫓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넷플릭스의 영화와 비교를 해보면 영화에서는 괴물 같은 인간 그리고 인간적인 괴물을 그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를 위해 괴물을 원작보다 아이처럼 순수하게 표현했죠. 소설에서는 괴물이 지성을 깨우치고 예민한 감정을 느끼면서 인간으로 거듭나는데요. 억울한 상황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이유 없는 공격에 복수심이 불타오르지만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동일한 수준의 인간으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괴물이 훨씬 더 고결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의 면모를 지녔음이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내면을 알아챈 동생의 약혼녀 엘리자베스가 그 모습에 사랑을 느끼기까지 해요. 여기서 잠깐 인물 설정에 대해 원작과 영화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자면 영화에서는 크게 아버지와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그의 남동생 윌리엄이 나옵니다. 원작과 가장 다른 점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고 또 저명한 의사지만 자기 자식인 빅터에게는 혹독하리 많지 학대하며 키운다는 사실이에요. 자식을 교육시키면서 기대하는 만큼 대답을 하지 못하면 회초리로 손이 아닌 얼굴을 후려치는 장면이 모든 것을 설명해줍니다. 하지만 나중에 태어난 동생 윌리엄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아버지로 대해주며 사랑과 애정을 쏟아붓기 때문에 빅터는 열등감과 분노가 더 심해져요. 또한 자신의 유일한 대화 상대이자 애정을 주었던 어머니가 윌리엄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마음 깊이 원망과 분노가 자라나는 계기가 되죠. 이렇게 어릴 적부터 심하게 꼬여버린 빅터는 윌리엄이 데려온 약혼녀 엘리자베스를 마음에 두지만 그의 잔혹한 심성을 눈치챈 엘리자베스에게 거절당하게 됩니다. 이후 아버지도 죽고 혼자 남은 빅터는 신체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점점 이상한 취급을 받고 궁지로 내몰리다가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거부의 후원을 받아 본격적인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괴물이 탄생하게 되죠. 소설에서는 아버지가 빅터에게 매우 자상하고 한없이 마음을 써준다는 점이 다르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설정은 같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도 무척 잘해주는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행복한 가정에서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아이들을 키우고 나중에 엘리자베스를 양녀로 들이지만 이는 빅터를 위한 결정이기도 해서 나중에 커서 둘이 결혼하면 좋겠다고도 생각하며 사랑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실제 그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죠. 물론 괴물로 인해 그 행복이 오래가지는 못하지만요. 어쨌든 원작에서는 빅터만 금쪽이고 나머지 가족은 선한 성품을 지닌 데다가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빅터는 그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게 된 호기심을 발전시켜서 실험을 하다가 죽은 사람을 이용해 괴물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인지 괴물을 만들자마자 그 순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괴물을 보자마자 증오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라며 혐오를 해요. 그리고 이 강렬한 불안감은 실제로 빅터의 모든 가족을 죽게 만드는 비극이 돼서 돌아옵니다. 영화와 원작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비슷한 부분은 괴물도 결국 인간으로 만들어졌으며 인간으로서 누리고 싶은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빅터가 만든 괴물은 보통 인간과는 다른 모습이었기에 사랑을 나눌 상대를 찾으려면 그 상대 역시 빅터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준 상대였어야 하죠. 하지만 빅터는 만든 그 순간부터 괴물을 혐오했기 때문에 다시 만들지 못합니다. 처음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시체들을 뜯고 이어붙이는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강력한 의지 없이 수행하려고 하기에는 너무나 잔혹하고 끔찍한 가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행위를 하고만 자신과 그 결과물을 혐오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결과물이 원하는 대로 다시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니 차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가 해석한 괴물은 인간보다 순수하고 고결해서 역시나 원작과 같이 자신이 사랑할 대상을 요구하지만 동생이 약혼녀였던 엘리자베스와 감정적인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괴물이라고 불리기에는 어려울 만큼 뛰어나게 만들었기에 키나 몸집이 크고 회복력도 빨라서 히어로처럼 그려졌어요. 보다 보면 괴물을 응원하게 되고 그의 편에 서게 되고 그의 슬픔과 분노가 이해가 되고요. 오히려 빅터가 자신의 비뚤린 욕망을 그러한 결과물로 만든 데다가 자신이 탄생시킨 피조물을 자신이 가장 이해를 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공격하고 분노를 쏟아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내면의 괴물 같은 본성을 드러내고 말죠. 저는 이 영화가 말하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누구나 자신의 괴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것을 외부로 꺼낼 수도 있으며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손에 달렸다. 하지만 반대로 누구나 자신의 가장 인간답고 고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작과 동일한 장면이지만 다르게 해석한 부분 중에 인상적인 장면은 괴물이 숨어있게 된 오두막에서 겪은 일인데요. 그곳에 사는 가난한 가족들을 지켜보며 말과 감정과 행동을 배운 괴물이 나중에 눈이 먼 노인 앞에 나타나요. 그곳에 숨어있는 동안 그들을 돕기 위해 땔감을 구해주기도 하고 집도 고쳐주고 허드렛 일을 몰래 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희망을 품는데요. 자신을 보고 기겁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누르고 그들 앞에 결국에는 나타나죠. 하지만 원작에서는 역시나 겁에 질린 가족들이 한시도 지체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려서 괴물이 절망을 하게 되고 이는 빅터를 찾아가 빅터의 가족을 살해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눈이 먼 노인이 괴물을 친구로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추운 겨울을 함께 살아가게 되는데요. 괴물이 노인과 함께 오두막에 사는 그 잠깐의 시간이 영화를 보는 저까지 치유가 될 만큼 여운이 깊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괴물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알기 위해 자기가 태어난 곳에 다녀오는 사이 늑대의 공격을 받아 노인이 죽게 되는데요. 오두막에서의 시간이 인간적인 삶을 짧게나마 경험하게 해주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감독이 괴물에게 주고 싶었던 인간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영화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에서의 괴물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미장센으로 표현해내면서도 서사전개에 거침이 없습니다. 숨 쉴 틈 없이 긴장감 있게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그 장면이나 표현은 영화적 쾌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뛰어나고요. 특히 빅터와 엘리자베스를 연기한 배우들이 연기력이 정말 뛰어나서 순간순간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빅터를 후원한 거부는 원작에 없던 인물이지만 영화에 맞게 각색한 스토리에 빠질 수 없는 개연성 있는 인물로 잘 들어갔고요. 극적이면서도 강렬한 긴장감과 재미를 위해 아버지와 동생도 원작과 다른 방향이지만 개연성 있게 각색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괴물을 표현하는 방향과 해석이 뛰어나서 감독이 전하고자 했던 그 모든 감정이 전달되어 온몸을 뒤흔드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 읽어본 원작은 이와 또 다른 방향으로 놀라웠는데요. 작가의 나이나 시대의 그 배경을 떠나서도 구성이나 인물 인칭의 활용, 감정적 개연성과 사건의 빌드업이나 짜임새까지 무엇 하나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인간적인 괴물을 그려냈다는 점에서
새로운 SF 문학의 형태를 띤 완벽한 마스터피스로 손색이 없었어요. 제일 놀라운 건 이 작품의 에너지인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대단한 기세가 느껴졌는데 빅터와 괴물의 이야기에서 힘이 붙더니 끝까지 폭풍우처럼 몰아치는 게 놀라웠어요. 빅터와 괴물의 두 축으로 이루어진 서사가 입체적으로 흘러가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휘말려 들어가고 그 끝에 거대한 폭풍우의 소실까지 거침이 없었거든요. 오랜만에 원작과 영화 모두 훌륭한 작품을 보았고 이 정도로 각색을 한다면 단순히 원작에 기대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또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했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천재 감독이 천재 작가의 소설을 어떻게 영화로 만들었는지 이야기해보았고요. 앞으로도 독서와 글쓰기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텍스트 포텐셜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